자,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채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UV도 폈고요. UV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폈죠. 그리고 이제 내보낼 준비를 했는데 내보낼 준비를 해야 될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리셋 엑스폼이 되었는지 확인할 것. 유니스케일 세팅이 확인되었는지 이거 세팅되었는지 확인할 것. 유니스케일 뭐죠? 일단 리셋 엑스폼부터 먼저 볼게요. 리셋 엑스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리셋 엑스폼은 우리가 박스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실린더 같은 걸 꺼낼 때 이렇게 꺼내고 무의식적으로 사이즈를 살짝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뒤에 크기를 눌러보면 51, 100, 51.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임의의 세팅 크기이기 때문에 리셋 엑스폼을 하고 껐다 켜보면 원래 사이즈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셋 엑스폼으로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해서 더해줘가지고 얘의 크기가 현재의 크기가 맞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확인시켜줘야 외부로 내보냈을 때 문제없이 같은 사이즈로 나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유니스케일 세팅이 있어요. 유니스케일 세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맥스는 우리가 작업을 처음 킬 때 시스템 유니스케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에 와 있어요. 왜 이게 가장 위에 와 있냐면은 맥스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사이즈 세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놈의 그 아메리칸 이 세팅 이거 혼나야죠. 지들만 저거 쓰고 있어.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요거를 인지 말고 센티법으로 써야 된다. 저게 왜 저러냐면 미터법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 독일 거라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는데 도저히 독일 거 쓸 수 없다 이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그건 좀 쫄심 같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주선 하나 날려먹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바꿔요. 그래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위스케일 세팅 세 번째 옵젝트 네이밍과 메테리얼 네이밍은 여러분이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회사 가면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뭐 옵젝트에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이름 그러니까 네이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또는 한글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캐릭터 한글로 캐릭터 한글로 적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저게 한글 폰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하지만 한글 쓰는 게 훨씬 편하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쓰는 게 좋습니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안정성 낮은 걸로 해가지고 할 그럴 모험을 별로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네이밍 적을 때 아무렇게 막 적어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규칙
요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하면서 해야지. 그냥 타자만 치고 있어. 오브젝트와 메테리얼 텍스처를 같은 이름으로 하고 그 세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리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노멀 프로세스 작업으로 작업될 경우에는 로우 폴리곤과 하이 폴리곤 네임을 갖게 하고 말미에 언더바로 말미에 언더바 하이로 구분해서 이름을 짓는다.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네임을 지을 때 캐릭터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캐릭터를 넘버링으로 구분해서 이름을 짓는다. 그리고 분류를 분류 설정을 명확히 해서 분류로 네이밍을 하면 이름을 적게 써도 해당 카테고리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를테면 얘가 전사냐, 얘가 노비스냐, 얘가 뭐 마법사냐,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플레이어블이냐, 넌 플레이어블이냐,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 지역에 소속돼 있는 애냐, 아니면 뭐 신규 그 확장팩에 나온 애냐, 오리지널 그 팩에 포함되어 있는 애냐,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네이밍에서 다 태그가 달려서 나. 그 왜 우리 그 저 뭐라 그러냐, 그 샵 해가지고 쓰는 거 해시태그라고 하나? 그게 원래 게임 쪽에서 검색할 때 네이밍 쪽에서 해시태그 써가지고 하는 거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갑자기 이런 거 써보니까. 네. 요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규칙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기획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기획에서 그거를 프로그램에도 전달하고 우리한테도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운드에도 전달해요.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모든 캐릭터가 공용으로 쓰는 사운드가 있고 특정 캐릭터가 특정 기술을 쓸 때 써야 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요. 그럼 그게 네이밍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어디에서 호출하더라도 그 사운드가 나오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이름은, 이 필살기는 내가 생각해봤을 땐 진짜 매우 겁나 센 지리는 필살기이기 때문에 슈퍼 센 필살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봐? 나만 알아보지.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 신동규 강사님은 이 필살기에다가 슈퍼 짱센 필살기라는 이름을 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도 슈퍼 짱센 필살기라고 적어야지? 라고 작업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름 같은 거 네이밍 할 때 되게 진지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업해야 돼요. 딱딱하게 작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다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작업하면 큰일 납니다. 서로 다 다른 네이밍에서 와요. 나중에 누군가는 그거 정리를 따로 해야 될 거야.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작업할 때는 되게 회계사 같은 느낌으로 해야 돼요. 딱딱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왜냐면 캐릭터 이름 쓰라고 하면 심지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썼다?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제가 저렇게 쓰는
이름을 저렇게 쓰는 학생들을 보면 경기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이름은 진짜 굉장히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써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혼자서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작업이 처음에는 몇 배 안 돼요. 회사 가가지고 작업해도 뭐 이런 거 하나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근데 이제 얘가 하나가 아니라 이런 애가 막 한 40개다. 한 뭐 90개다. 뭐 이렇게 하면 50개다. 뭐 이러면 정신이 어질어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네이밍이랑 이런 거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중요한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까지 다 끝났다. 메테리얼 하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붙여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용해주면 되는 거지. 이 상태로 익스포트를 할 건데 익스포트 할 때는 익스포트가 아니라 익스포트 셀렉티드라는 일반적으로. 와씨 중요한 거 까먹었네. 이름도 중요하지만 좌표축 고정 매우 중요합니다. 좌표축 고정? 좌표축 세팅. 좌표축이 아무데나 막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왜 이거 작업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축 있잖아요. 이게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있으면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가요. 다른 툴에서 불러오면. 그도 그럴 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좌표축이 이렇게 돼 있지만 나가면 이 좌표축이 아닐 거 아니야. 00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캐릭터의 발 사이에 갖다 두고 내보내야 돼요. 이 조건이에요. 조건.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거를 왜 마지막에 하냐면 이거를 먼저 번에 하고 리셋 엑스폼 유니스케일 세팅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둔 그런 순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거 내기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내보냈을 때 문제 생겼거나 불러올 때 문제 생겨요. 내보내기 전에 저것들은 반드시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 이동좌표 000 크기 회전값 000 크기값 100 돼 있는지 확인. 셋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니까 그거 꼭 확인하고. 그리고 익스포트에서 뭐다? 익스포트 셀렉티드다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는 예전에는 OBJ 많이 썼습니다. OBJ. 근데 요새는 OBJ 안 쓰고 저거 써요. 뭐야? FBX 씁니다. FBX 이렇게. FBX로 해가지고 지금 내보낼 거는 새로 내보내는 거니까 다시 1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세팅입니다. 세팅에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크게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위 지오메트리 설정, 뭐 스무팅 그룹, 터보 스무스 있게 돼 있는데 프리저브 엣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나 이거 두 개는 반드시 꺼놓으세요. 이거 켜져 있으면 삼각면화 돼서 나가요. 근데 이거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개. 그리고 밑에 어드밴스드 옵션 있어요. 어드밴스드 옵션에 센티미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인치로 되어 있는데 오토매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망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치로 되어 있는 거는 뭘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한 겁니다. 자동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자동인데? 인치여도 자동인데 찰떡같이 알아들어 먹겠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 컴퓨터가 여러분들이랑 말을 한다면 모를까.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다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건 네 잘못이죠. 했는데 안 돼요. 네가 뭔가 빼먹은 거예요.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직은 모든 것이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됐으면 설정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다 살펴봤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프로그램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채색에 쓸 프로그램은 시네마 4D입니다. 설치하고 처음으로 키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 쓰는데 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팅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가서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레이아웃에 바디 페인트, 3D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게 R22 아니라 R23이나 R24 또는 그 이후 버전은 이게 아래 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로.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음번에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부를 때 나 이렇게 부르고 싶다. Save as Startup Layout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줘요. 기본은.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되는 게 에디트에 가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타블렛을 쓸 거거든요. 인풋 디바이스에 가서 그래픽 타블렛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디 페인터 3D 가서 프로젝트 온 인비지블 파츠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활성화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껐다 켰다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프리퍼런스, 바디 페인터 3D, 프로젝트 온 인비지블 파트. 자,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에디트에 가서 프로젝트 세팅을 눌러봅니다. 프로젝트 세팅 누르면 여기서 뜨거든요. 리니어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걸 꺼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리니어 워크플로우가 켜져 있을 경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컬러 세팅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sRGB고 하나는 리니어 워크플로우예요. 리니어 컬러.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리니어는 0부터 100까지의 값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없이 받아들여요. sRGB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sRGB가 왜곡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과 비슷해요. 무슨 컬러라고 해야 돼 이걸? 리니어는 컴퓨터 값이에요. 근데 컴퓨터 값으로 보면 이게 컬러가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맥스에서 그 컬러 값을 찍어보면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리니어 컬러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회색 값이 50이면은 여기쯤이 이쯤까지 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은 잘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봐봐요. 보면은 여기가 50이잖아. 근데 실제로 오는 값은 어디에요? 25죠. 그죠? 어디까지 가야 50이야? 거의 여기까지 가야 50이. 근데 여기는 이미 75잖아.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받아들이는 값이랑 우리가 보는 값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컴퓨터에서는 이게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켜가지고 작업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맥스에서도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살짝 계단 현상 생기거든요. 이런 계단 현상이 바디 페인터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꺼주는 거예요. 라는 게 있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하고 캐주얼 캐릭터 1번을 킵니다. 여기서는 뭐 별거 없이 그냥 오케이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열렸고, 원래는 우리가 기본으로 설명할 때 여기서 메테리얼도 시네마 4D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메테리얼을 맥스에서 넣어가지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여기가 공란일 거예요.
이거를 지울 수는 없구나. 선택해서. 되나? 되네. 자, 캐릭터 뉴 메테리얼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불러왔으면. 이제 내가 이거를 좀 설정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이름을 여기서 바꿀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텍스처 작업만 할 거고 나머지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메테리얼을 이렇게 크리에이트 뉴 메테리얼 해서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를 선택하고 베이스 말고 컬러, 원래는 그냥 기본이 이걸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테리얼을 만들었으니까 텍스처를 적용해야 되겠죠? 텍스처 크리에이트 뉴 텍스처, 텍스처 생성, 텍스처 생성 설정, 사이즈. 우리가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레솔루션은 픽셀 퍼 인치에 72입니다. 이거 포토샵에서도 똑같아요. 뉴 도큐먼트 열 때 그거 한글로 뭐라 그래, 새 작업 생성 뭐 이거 할 때. 자, 그리고 모드는 RGB고 비트 퍼 채널은 8비트, 그리고 컬러 오케이 이렇게 되고, 컬러 기본 컬러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회색으로 다 칠해서 나올 것이고, 화이트로 하면 화이트로 나올 것인데 저는 기본으로 회색 선호한 편이에요. 회색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직 적용 안 했어요. 적용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 앤 드롭 적용됐어요. 칠하면 칠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세팅은 다 된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카메라 세팅이랑 이런 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세팅은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데 이걸 패럴렐로 바꿔주세요. 왜 이렇게 바꾸냐? 왜곡이 없어야 돼서 그래요. 왜곡에 대한 거는 이제 화각 왜곡인데 그거는 설명하자면 또 길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가겠습니다. 화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화각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한번 체크 딱 해보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는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카메라 왜곡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콘스탄트 쉐이딩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쉐이딩이 아예 안 나오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러면 너무 안 보이니까 뭐 어디가 어디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게 뭐다? 콘스탄트 쉐이딩 라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어디에서 끊어가지고 어떻게 칠하고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거의 다 된 거고, 사실은 여러분 거에서는 처음에 이게 켜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켜져 있냐면, 어렵죠? 그리드가 왜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얘 때문인가? 얘 때문인가요? 어쨌든 이 바닥에 보면 모는 쳐져 있는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바디 페인터 모드라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 그리드를 끄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꺼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따로 뭐 엑시즈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월드 엑시즈라든가 이런 거 하나씩 끄면서 좀 가이드라든가 이런 거 껐다 켰다 해보면서, 베이스 그리드라든가 이런 거 껐다 켰다 해보면서 이거 바닥에 눈금 가 있는 거 지우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신경 쓰이냐면 맥스에서 좀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저거 보면은 여기 그리드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이런 게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확대해서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줄 막가 있으면 겁나 짜증나잖아요. 이 G 누르면 껐다 켜지거든요, 맥스에서는. 근데 이거에서는 내가 단축키를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거 그리드로 껐다 켰다 했거든. 요걸로 해주라 이 말입니다. 만약 좀 불편하면,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팅 옵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거를 회전 어떻게 하냐? Alt 누르고 왼쪽 클릭, 가운데 누르면 Alt 누르면서 가운데 누르면 이동, 그 다음에 Alt 누르고 우클릭하면 드래그하면 앞뒤로 들어가면 확대 축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전, 이동, 확대 축소. Alt 누르고 왼쪽 클릭, 그 휠 클릭, 우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정 설명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작업하다가 얘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뷰에서 프레임 디폴트나 아니면 뷰에서 프레임 지오메트리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세팅 맞췄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처는 생성했는데 텍스처에 직접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처에 보면 텍스처 컬러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고, 파일에서 세이브 텍스처에서 PSD로 해서 OK 한 다음에 여기다가 캐릭터 컬러 1번 저장,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UV 메시에서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UV가. 그럼 요 쇼 UV 메시 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거 여기까지는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저기 조작이 아니라 이 설정은 여기 있는 요거 모는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도킹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레이어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편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일단 칠하기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뉴 레이어 생성은 밑에 있는 요걸로 할 수 있습니다. 뉴 레이어, 그리고 뉴 레이어 셋, 이거는 폴더예요. 이렇게,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폴더 안에, 요거는 알파 형태로 들어간 거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열기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펑션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새로 레이어 만들기, 폴더 만들기, 레이어 복제하기, 레이어 지우기, 레이어 밑으로 내려가지고 합치기, 레이어 하나로 완전히 합치기,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만들기, 셀렉트 프롬 레이어, 레이어에 칠해진 것을 선택하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뷰는 뭐 큰 아이콘, 뭐 작은 아이콘,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브러쉬 세팅해가지고 여기 여러가지 기본 브러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선생님 저 포토샵에서 쓰던 브러쉬 여기 옮겨올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옮겨올 때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이 파일에서 로드 브러쉬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무슨 파일인지 모르겠는데, F5번 눌러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브러쉬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이거 내보낼 수 있는데, 이거 드라이 메디아, 웹 메디아 이런 애들 안 나가지. 레거시는 나가지. 레거시 디폴트 이 선택해서 내보내야 돼. 우클릭하고 브러쉬 내보내기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하는 건가? 저장, 자, 이제 여기 브러쉬에 보면 브러쉬를 선택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옵션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e스포트 셀렉트 브러쉬즈라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브러쉬를 내보낼 수 있고, 또는 레가시 브러쉬즈라고 해가지고 클릭하고 레가시 브러쉬 세트를 내보내겠습니까? 물어봐요. 오케이 하면은 내보내지는데, 근데 어디로 내보낸가? 경로를 모르겠네. 이거 그냥 다짜고짜 내보내고 어디로 내보냈다는 말도 없잖아 이거. 아, 이건 리스토어잖아. 리스토어 말고 내보내기. 여기 소프트 라운드 선택하고 e스포트 셀렉티드 브러쉬를 하면, 그렇지, 이렇게 저장이 되지. 이게 ABR 형태로 저장되거든요. 이렇게 언타이틀 브러쉬를 내가 특정해가지고 브러쉬 네임을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브러쉬라는 게 확실하게 특정되겠지. 200213, 그죠? 그 다음에 ABR로 저장될 거고, 여기로 와서 여기에서 파일에서 로드 브러쉬 한 다음에 뒤에서 여기 보면 ABR 파일, 이제 여기 열기 하면 에러가 났습니다. 으아,
뉴 라이브러리 로드 브러쉬. 제발 안되네. 안 열리네. 왜 안 열리는지는 모르겠어. 호환이 안 되나 보다. 옛날에는 버전 맞았을 때는 열렸는데 지금은 이게 버전이 낮아가지고 그러는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거는 알아보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호환이 됩니다 얘네가 원래는. 근데 지금 버전이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거기까지 하고 자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이제 브러쉬 설명할게요. 브러쉬에서는 우리가 필압을 다룰 수 있고 사이즈 변경할 수 있고 팁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비트맵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트맵 이미지 형식으로 그 브러쉬 팁을 설정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기본 브러쉬 세팅에서는 하드니스만 바꿔가지고 쓰는 방식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압 넣기 펜프레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블렛에서 먹게 되는 필압이 적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살짝 구부러지게 OK를 해줍니다. 이렇게 필압이 100%면 너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필압이 거의 안 먹는 수준으로 세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칠해보자면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컬러를 선택해 볼게요. 컬러 선택할 때는 좀 쉽게 하려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는 이 네모난 형태의 그 색 선택 방법이 있거든요.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 색깔을 적당히 골라서 요렇게 칠해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칠하면 뒷면까지 칠해지진 않고 부분적으로 칠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한 번에 칠하기 위해서 뒷면까지 칠해지는 방식을 제가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단에 있는 요거예요. 프로젝션 페인팅. 근데 이 프로젝션 페인팅을 쓰게 될 경우 레이어가 다르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PP 레이어라고 해서 이거는 현재 선택한 레이어에만 칠해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레이어는 선택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거 선택하면 오류 나면서 예전에 막 꺼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고 이거 사이즈를 줄여주면 요렇게 마치 포토샵에서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채색 방법에 맞춰서 색상을 더 진하게 그리고 그림자를 좀 더 진하게 해가지고 기본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는 곳을 이렇게 살살 칠해줍니다.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기본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는 곳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줘요. 여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라이팅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폐쇄 그림자에 의해 가지고 칠해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오브젝트가 덩어리를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여기 밑에 바로 넣어줘.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거를 꺼가지고 보도록 하죠.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끝났으면 이제 프로젝션 페인팅을 끄면 여기에 그게 투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두 번째 의상에 대한 거를 칠할 건데 의상 경계는 조금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하드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드니스를 증가시키고 이걸로 칠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둔 다음에 다시 또 프로젝션 페인팅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은 위에는 좀 밝은 색으로 요 색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진한 색으로 청색 적당히 골라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꺼주고 그러면 이제 삥 둘러보면 뒤에까지 칠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패러렐로 다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키고 경계에 딱 맞게 뚜렷하게 딱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살살 칠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칠해주고 뚜렷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칠했으니까 그림자 넣어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근데 이제 여기는 의상이 이제 딱 들어갔으니까 의상에만 칠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우클릭하고 Select from Layer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텍스처에 보면 이렇게 선택된 데만 이렇게 딱 선택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그로우 셀렉션을 합니다. 5픽셀 정도. 용량이 안 먹는데? 오케이, 됐고요. 컨트롤 D. 맞아, 명령이 다르지. 텍스처 셀렉션에 디셀렉트 하고, 지금 보면은 칠해지지 않아야 되는 데가 좀 칠해진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포토샵이랑 그 시나포디랑 단축키가 다르기 때문에 Shift F12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브러쉬 하면은 브러쉬 포 페인트 텍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를 누르고 어사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왜 B가 기본 단축키로 설정이 안 되느냐면 시나포디에서도 저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 그래가지고 모델링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레이저 하면은 이레이저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2. 또 여기서 무브가 2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꿀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바꾸겠습니다. 빨리 여기 지워주고 4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엉뚱한 데까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번만 더 시도해봐야지. 선택 확장. 크게 확장이 안되네. 일단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Add Layer Mask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여기 검은색 흰색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텍스처 셀렉션이 꺼져 있어도 텍스처 셀렉션이 꺼져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칠할 때 밖으로 안 나가게 돼요. 이를테면은 여기 선택하고 색 선택한 다음에 이게 칠해도 밖으로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색을 할 때 색상을 이제 좀 더 편하게 칠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요 색상이 선택이 되고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색 선택하고 어두운 색 칠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프로젝션 페인팅 키고 뒷면까지 칠해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좀 더 진하게 하죠. 경계구나 까지 하고, 그리고 이 색보다 진한 색 밑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경계를 뚜렷이 칠해준다. 여기 또 요색을 선택해서 여기를 경계를 끝에를 그렇지 됐어. 이렇게 칠해준다. 그럼 이제 이렇게 칠해지거든. 이 색이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수동으로 살짝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고, 뭐 주름에 대한 거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칠해줘도 됩니다.
이거 끈 상태로. 왜냐면 이걸 키면 뒤에까지 다 칠해지잖아요. 머리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까지 다 칠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색이 밀리기도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싹싹 칠해주면 이렇게 칠해줄 수 있다. 아 맞다, 브러쉬 크기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확대가 대괄호 닫기, 축소가 대괄호 열기입니다. 이걸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보자면 여기가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머리카락을 색상을 빠르게 변동하고 싶은데 선택 툴 없나? 보면은 여기 선택 툴이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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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닫아주고, 여기에서 새 레이어 만들고, 그 다음에 색 붓기. 근데 이제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요거 색상 조금 그러니까 색 붓기 선택하고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 오래 누르고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색 넣고 컨트롤 D, 컨트롤 D가 선택 취소를 단축키를 안 해놨지. 텍스처 셀렉션에서 디셀렉트 올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텍스처 셀렉션에서 셀렉션 프롬 레이어 해주고 마스크 걸어주고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뷰로 와서 이렇게 앞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어두운 색 선택하고 어둡게 선택하고 브러쉬 선택하고 텍스처 요거 프로젝션 페인팅 걸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크게 덩어리를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덩어리를 꺼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켜져 있었죠.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계단 현상 생기고, 끄면 계단 꺼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얼굴까지 바로 들어가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새 레이어 열고, 그 다음에 브러쉬 조금 적당하게 사이즈 잡아주고 하드니스를 조금 증가시켜 가지고 특징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눈이 너무 붙어있다, 너무 낮게 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그려주고, 이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더 추가적인 디테일을 넣으려면은 여기 선택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색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해가지고 더 그려볼 수 있겠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하진 않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저장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옵션 클릭해가지고 나머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피랍이에요. 피랍 넣을 수 있겠고, 프레시는 여러분들이 100%로 했을 때 너무 이거 그냥 클릭했는데 너무 진하게 나와 이러면 반절로 40까지 줄여서 써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일 때는 스페이싱도 같이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비율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장은 어디를 해야 되냐면 텍스처에서 파일로 간 다음에 세이브 텍스처를 해야 됩니다. 세이브 파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나 여기서 저장했으니까 저장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모델링 파일을 저장한 겁니다. 이거 텍스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텍스처는 그거 어떻게 돼요? 날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세이브 텍스처를 반드시 하고, 텍스처 했을 때 경로 확인하고 여기에 분명히 저장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바디 페인터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에서 같이 파일을 동시에 열면 안 됩니다. 파일 깨져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는 포토샵에서 작업하고 여기서는 시나포드에서 작업하고 나 완전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날라가요. 파일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모셋 적용해가지고 라이트 세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